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조 트래블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본의 이제 B리그나 아니면 NBA 심판들, 유로리그 심판들, 피바 이제에 종사하는 그런 심판들하고 같이 트래블링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밤새워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래블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구라는 종목 특성상 파울에 이어가지고 발레이션 중에서는 가장 포지션이 크고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또 굉장히 자기만의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좀 결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래블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게임 나갔다, 어디 나갔다 했을 때 트래블링이 많이 불렸니, 뭐가 많이 불렸니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성향들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그런 바이레이션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트래블링은 경기 코트에서 라이브 볼을 가지고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넘어서 어느 방향이든 한 발이나 두 발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봇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이 되는 발이 되겠죠. 축이 되는 발. 경기 코트에서 라이브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피봇 풋이라고 하는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발을 어느 방향으로든 1회 이상 스텝을 밟는 합법적인 움직임이다. 자, 피봇 풋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발은 오른발이 피봇 풋이면 왼발이 피봇을 할 수 있는 발이 되겠고 이게 반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빅맨들이 이 피봇 풋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선 상대 선수를 따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빼서 근접해가지고서 이제 슛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구에서 굉장히 빈번하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자,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코트에서 라이브 볼을 받은 선수가 피봇 풋을 잡는 것. 선수가 코트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을 때, 자, 두 가지가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느냐, 움직이면서 볼을 잡느냐, 위에 있습니다. 한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다른 발은 피봇 풋이 된다. 당연하겠죠? 예. 드리블을 시작할 때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는 피봇 풋을 뗄 수 없다. 이 조항 정말 중요하죠.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일관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되면 설왕설래, 그 다음에 난상토론, 자기 아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2008년도에 NBA에서는 아예 오피셜 릴리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이 조항, 이 피봇 풋이 떨어지기 전에 볼을 손에서 놔야 된다는 이 조항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아예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내가 피봇 풋이 왼발에 피봇 풋이면은 이 발이 떨어지기 전에 볼을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볼부터 놓고 그 다음에 풋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추진력 얻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딱딱하고 로봇 같은 그런 농구가 되기가 쉬운데 지금은 볼과 동시에 거의 피봇 풋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볼을 놓고 이런 것까지는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꽂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막 이렇게 하는 심판들이 있는데 거의 동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트래블링으로다가 지금은 그렇게 판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스나 야투 시도를 하기 위해 선수는 피봇 풋으로 점프를 할 수 있으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는 어느 발도 코트에 닿을 수 없다. 자,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기는 이제 또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내가 야투 시도를 위해서 어쨌든 피봇 풋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봇 풋이 떨어지기 전에 볼을 놔야 되는데 놓거나 슛을 쏘거나 아니면 패스를 하고 블락이 왔어요. 내가 슛을 쏘는데 블락이 와가지고 그 블락하고 이 블락하는 수비 선수하고 같이 볼을 맞잡고 내려왔어요. 같이 이렇게 되면 이건 핸드볼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슛을 쏘려고 떴는데 블락하는 선수가 블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혼자서 갖고 내려왔어요. 이건 트래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볼 좋아해서 코트 안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누구든지 간에 볼을 갖고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핸드볼이라고 했죠. 예, 그렇듯이 이것도 이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블로커나 아니면 다른 선수에 의해 가지고 내 손에서 볼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잡는 건 괜찮죠. 근데 내가 놨다가 다시 잡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수의 손에 터치가 됐거나 아니면 뭐 해서 떨어졌다, 험불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내가 갖고 내려오는 거, 이거는 트래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가 진행 중에 또는 드리블을 멈추면서 볼을 잡을 때 멈추거나 볼을 패스하거나 슛을 하기 위해 두 번의 스텝을 밟을 수 있다. 네, 뭐 제로 스텝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볼을 받은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려면 두 번째 스텝을 밟기 전에 볼을 손에서 놔야 된다. 달리다가 했을 때 뭐 드리블을 놓을 때 스텝을 더 이상 밟기 전에 두 번째 스텝 밟기 전에 볼을 놔야 된다. 이런 조항이 되겠고, 자, 첫 번째 스텝은 볼의 컨트롤을 얻은 후에 한 발 또는 양발을 코트에 딛는 것이다. 볼의 컨트롤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제로 스텝이 됐다는 거죠. 제로, 원, 한 발이 되건 두 발이 되건 했을 때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 후에 다른 발이 코트에 닿거나 또는 두 발이 거의 동시에 코트에 닿는 것이다. 뭐 여기에서도 이제 예고하고 있지만은 같은 발이 코트에 닿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발이 코트에 닿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 선수가 양 발이 코트에서 떨어졌다가 양발 거의 동시에 착지를 하면 한 발이 코트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른 발이 푸시된다. 이렇게 됐죠. 뭐 원, 투 아니면 원, 투 이렇게 됐을 때 한 발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발이 픽오픈, 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가 첫 번째 스텝에서 경기 코트의 양발로 멈추거나 또는 거의 동시에 양발이 경기 코트에 닿으면 양발이 픽오풋이 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발이나 두 발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발을 뛰게 되면 뭐 오른발을 뛰게 되면 왼발이 픽오풋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왼발을 뛰게 되면 오른발이 픽오풋이 되는 거고, 그 얘기가 되겠죠. 양발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그 선수가 양발로 점프를 하면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경기 코트에 돌아올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죠? 선수가 첫 번째 스텝에서 한 발로 점프를 하면 두 번째 스텝으로 두 발이 거의 동시에 착지할 수 있다. 한 발로 점프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스텝으로 두 발이 거의 동시에 착지할 수 있다. 점프예요, 이거는. 그냥 스텝이. 원, 투가 아니고 원에서 뭐 붕에서 날아가지고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해서 거의 동시에 착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선수는 양발로 피봇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피봇 풋이 없어졌다는 거죠. 한 발을 들었어요. 이게 붕 해가지고 점프를 한 다음에 착지를 한 다음에 한 발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발이 어느 발이 되든지 간에 다시 코트에 돌아오게 되면 그건 트래블링이다. 물론 뭐 당연히 슛이나 패스하는 상관이 없지만 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한 발 또는 양발이 코트에서 떨어지면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경기 코트로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선수가 한 발만 딛고 멈추면 그 발만을 추구해서 픽업할 수 있다. 자, 뭐 왼발로 이제 멈췄어요. 왼발 멈춰가지고 오른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서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왼발이 자연스럽게 피봇풋이 되는 것이고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피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수는 드리블을 멈춘 후에나 볼의 컨트롤을 얻은 후에는 같은 발이나 양발이 연속해서 코트에 나갈 수 없다. 아까 거기에서 나왔죠, 그죠? 다른 발이나 양발이나 착지하는 건 괜찮은데 연속해서 그 발에 코트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컵스텝이라고 해서 전에는 우리가 그 NBA 룰을 적용을 했을 때 KBL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합스텝은 규제를 했었어요. 트래블링으로. 그랬다가 KBL에서 이제 피바 룰을 적용을 하면서 이게 피바에서는 이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합스텝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른발 하더라도 원, 투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같은 발로 해가지고서 슛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같은 발 그 다음에 다른 발 하다니까 1, 2, 3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 스텝이 되면서 그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또 들고 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피바에서 이 조항을 삭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자체는 1, 2, 3 이런 스텝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발이라는 것은 그 발로다가 다시 착지를 하게 되면 그 피벗 풋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걸 이제 홉스텝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같은 발로 이제 착지하는 자체가 트래블링이다, 바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선수가 코트에 넘어지거나 눕거나 앉는 경우, 이게 굉장히 좀 현장에 나가보게 되게 되면 질문도 많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설왕설래 뭐 이렇게 같은 심판들도 잣대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폴다운, 그다음에 라인 슬라이드 뭐 이랬는데, 이제 시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앉는다는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제일 많아요. 선수가 볼을 가진 상태에서 코트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또는 선수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볼의 컨트롤을 얻는 것은 합법적이다. 내가 컨트롤하던 선수가 넘어지거나 앉는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넘어진 상태에서 모먼텀으로 쭉 미끄러져서 넘어진 상태에 내가 볼을 다시 소유할 수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앉는 거는 어디까지가 앉는 거냐?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리바운드 잡다가도 내가 좀 밸런스를 잃고 나서 무릎을 대고 코트에다 무릎을 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앉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앉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팅 그러면은 엉덩이를 붙이고 코트 바닥에 엉덩이 붙이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트래블을 봅니다. 트래블이. 근데 무릎을 살짝 대고, 한 무릎이든 두 무릎이든 이렇게 살짝 대고 됐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시링 그러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또 적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수가 볼을 가지고 구르거나 일어서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리에이션이다.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는 뭔지 알죠?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누워있던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던 상태에서 그 볼을 가지고 그냥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바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트래블링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 드리블을 치고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살짝 상체를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살짝 뭐 상체 들어서 패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구른다는 거는 180도 구르는 건지 360도 구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또 많으세요. 이건 뭐냐면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지금 등을 코트 바닥에 대고 볼을 가지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수비 선수가 와서 이 볼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건 롤이란 말이에요. 롤. 이 선수가 볼을 뺏으려고 그걸 피하려고 내가 굴러요. 예, 그랬을 때의 트래블링이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수비 선수가 볼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가 부르는 거, 이런 부분이 180도, 360도 이런 게 아니고 롤이라고 그러면은 한 바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내가 등 대고 있다가 앞으로 굴러가지고서 이 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굴러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리에이션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트래블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그 연속 동작으로 슛을 들어가잖아요. 슛을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뭐 스텝을 뭐 상관없이 걔도 이후에 파울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1, 2, 3, 4 스텝을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갖다가 저한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카운트 원샷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자, 파울을 당한 이후에도 그 선수, 슈터가 트래블링을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슛을 했으면은 그거는 그것도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캔슬입니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카운트는 인정이 안 되고, 슛 동작이잖아요. 걔도 이후에 파울을 당했습니다. 슛 동작이니까 투시 하시면 투시샷, 쓰리시 하시면 쓰리샷에서 자유투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 기억에 아마 저 KBL 올스타전에서 아주 예전에 김태균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올스타전에 나간다고 해서 같은 팀의 외국인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높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들어 올려줬어요. 들어 올려주고 김태균 선수가 거기서 덩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때 올스타전이고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그것도 바리에이션입니다. 선수가 높이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게 되면 그것은 바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룰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